안녕하세요. 네, 저 김종민입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하자면 한국의 디자인 피버에서 4년 정도 일했고요. 뉴욕으로 가서 펄스트본이라는 회사에서 시니어 디벨로퍼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현재는 구글 디자인 컬렉티브 팀에서 시니어 UX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아내랑 딸이랑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 보고 일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작업하기보다 혼자 작업하는 걸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디자이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개발자이신 분들, 나머지는 다 개발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명칭이 다양하죠.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그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한국의 웹 에이전시에서 직군을 분류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사장님이 제일 중요하고 기획자가 있고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 이런 식으로 대충 나눌 수 있는데 그 개발자의 경우에는 그 서버나 데이터를 담당하는 백엔드 개발자와 보여지는 부분을 만드는 프론트엔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디자이너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일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트 디렉터, 인터랙션 디자이너, 모션 디자이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의 기획자는 화면을 설계하고 회의를 주관하고 클라이언트와 얘기하고 그런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획자는 약간 좀 달라요. 미국은 기획자라는 말이 없고요. PM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서포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거나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주관하거나 그 회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그런 정도만 하고 화면 설계나 기획 같은 거는 다 디자이너가 해요. 디자인이라는 말이 설계라는 말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기획자라는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틀어서 디자이너가 다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특히 구글의 경우에는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하면 반드시 뭔가를 예쁘게 만들거나 그리는 사람을 지칭하진 않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설계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 다 디자이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프론트엔드 개발인데요. 단순 개발에만 그치는 건 아니고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내 모션이나 화면 전환 같은 거 그리고 인터랙션 아이디어 등 비주얼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개발과 디자인을 동시에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하이브리드형 사람들은 아직 미국에서도 흔하지 않고요. 요즘엔 특히나 단순 디자인보다는 인터랙션 부분이 더 많이 중요해져서 좀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인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디자인도 관심이 있고 개발도 관심이 있다고 했더니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만 해도 제대로 못할 텐데 어떻게 디자인과 개발을 다 할 수 있냐고. 근데 저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라 다행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서 디자인을 못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을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코드만 전문적으로 파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또 나름의 더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꾸준히 보고 따라해보고 계속 눈을 높여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개발을 동시에 하면 어떤 작업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만든 개인 작업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폼팔로 펑션인데요. 메인에 원형으로 돌아가는 카드가 있고 각각의 카드를 클릭하면 HTML5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터랙션을 경험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아이패드나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웹GL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웹GL 없이 많은 양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려고 퍼포먼스를 최적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HTML5 예제를 보여주는 사이트라기보단 저의 디자인과 아트웍을 HTML5 기술에 녹여낸 것으로 기존에도 HTML5 예제를 보여주는 사이트는 많았지만 아마 이런 부분이 다른 사이트들과의 차별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인터넷에 이슈가 됐던 건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요. 사이트를 오픈하고 개인 SNS에 알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그 페니터도 많이 받았는데 그 인터넷이 되지 않는 뉴욕 지하철을 타기 전에 메일을 다 확인하고 또 지하철 탔다가 내리면 또 그새 많은 양의 메일이 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개인 작업은 제 취미생활 같은 건데요. 그 돈이나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제가 만들고 싶어서 그냥 만들고 있는 편입니다. 이 사이트도 누군가 보기에는 그 시간에 알바를 하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저는 이 작업을 만들면서 행복했고 그 세계 여러 나라의 디자이너들과 얘기할 수 있었고 상도 많이 받았고 그 무엇보다 구글에 스카우트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처음에는 HTML5 기능 중에 하나인 트랜스폼과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갤러리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냥 테스트로 만든 거라 특별히 이름도 없었는데 보통의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갤러리가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나열된 썸네일을 돌려서 볼 수 있는 갤러리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단 각각의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썸네일에 맞는 인터랙션이 나오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썸네일이란 디자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뭔가가 보여지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얘기했더니 동료가 그럼 폼팔로즈 펑션이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다른 고민 없이 프로젝트명을 폼팔로즈 펑션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메인에서 각각의 특징을 가진 포스터를 보여주는데 그 포스터들이 통일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 디자인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와이프가 요리를 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약을 발라주려고 응급상자를 열었더니 이 디자인이 들어왔어요. 그 베스트 메이드 컴퍼니라는 곳에서 만든 구급상자인데 이걸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좀 재밌는 경험인데 그 뭔가 하나에 몰두하면 다 그것과 관련돼서 보이는 게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네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메인 화면을 다른 색상을 가진 라벨처럼 디자인하고 볼륨감을 주기 위해 거리에 따라 크기가 변하게 디자인했더니 완성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그 디자이너는 끊임없이 좋은 디자인을 접하고 영감을 얻고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주변의 물건들도 디자인이 잘 된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쁜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내가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고 뭐 그런 게 디자이너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기술이나 디자인보다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영감을 얻고 만들었는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본 여행 중에 비가 왔는데 유리벽이 있는 육교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보케라는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보케는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맞지 않아서 빗방울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HTML5 캔버스에 랜덤으로 움직이는 공을 만들고 캔버스 속성을 조절해서 빛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캠벨 스푼은 그냥 집에 사놓으면 앤디 워홀 작품을 전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죠. 그래서 CSS 트랜스폼으로 실린더를 만들고 거기에 캠벨 스푼 이미지를 입혔습니다. 사실 원통형 이미지면 어떤 거라도 상관없지만 이게 캠벨 스프라는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음료수 캔이나 다른 원통형의 물체들보다 좀 더 예술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제가 의도했던 부분인데 단지 캠벨 스프를 만들었지만 앤디 워홀 작품을 만든 것 같은 중의적인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캠벨 스프가 밖에서 바라보는 3D 물체였다면 유니버스 파노라마는 안에서 바라보는 3D입니다. 3D 상자를 만들고 안쪽 벽에서 우주 이미지를 입힌 다음에 카메라를 상자의 중심에서 벽면을 바라보게 해서 우주를 360도 파노라마로 보게 하는 섹션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 굉장한 팬입니다. 평소 제가 고흐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강렬한 색에 대한 느낌을 그림에서 색만 추출해서 픽셀 모자이크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단순히 원본 이미지와 픽셀화된 이미지 두 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픽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리사이징 효과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면 조절된 크기만큼 픽셀된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고흐 섹션은 네덜란드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었는데요. 박물관 정문에 설치된 인스톨레이션 작품에 세계 여러 나라의 아티스트가 만든 고흐 작업 중 하나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모마 뮤지엄에 갔을 때 이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를 나무 액자에 걸어서 전시해 둔 건데 이게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액자 전시 상태 그대로 웹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CSS3D로 나무 액자를 만들어서 액자의 위치에 따라 뎁스가 달라지게 표현했고요. 거기에 앤디 워홀의 특징인 같은 작품의 여러 색상을 인터랙션으로 추가했습니다. 그 신사가 비처럼 내리는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테의 골콘다는 영화 매트릭스 한 장면의 모티브가 되기도 할 만큼 유명한데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 우산을 쓴 신사라는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비 내리는 움직임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인터랙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르네 마그리티 작품 중에 더 엠파이어 오브 라이츠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리는 밤인데 하늘은 낮인 낮과 밤이 공존하는 그림입니다. 모마에서 이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었는데 밝은 배경에 어두운 물체 혹은 그 반대의 역설적인 느낌을 나무가 자라는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표현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무가 자라는데 밝은 배경에서는 어두운 나무가 자라고요. 어두운 배경에서는 화려한 색을 가진 밝은 나무가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와이퍼 타이포그래피는 FFF의 대표적 아트웍인데요. 비 오는 날 버스 창문과 타이포그래피 잡지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타이포그래피를 빗방울로 표현하는 구성은 대충 떠올랐는데 어떤 방식으로 코드를 짤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마 못 믿으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30분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인 만큼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아트웍인데요. FW의 일본 매거진에 광고 디자인 요청을 받았을 때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책에도 사용했습니다. 점토로 만든 인형을 움직이는 클레이메이션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인데요. 그 중에서도 월레스와 그로밋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내용 중에 양털을 모두 빼앗긴 아기양이 추위에 부들부들 떠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섹션입니다. 화면에 양들이 걸어가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으면 잡아먹지 말라고 부들부들 떱니다. 다 만들어진 사이트를 보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궁금하기만 한데 사실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그 과정이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유고 나카무라라는 크리에이터 분도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내시는 것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드라마에서처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룰루랄라 만들진 않아요. 저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과정을 짜낸다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다고 할 정도로 생각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좋아하는 것들에서 영감을 얻고 그걸 작업에 녹여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약간 불교 사상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불교는 아니지만요. 모든 것이 이미 다 제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면 제 안에 쌓인 경험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으로 꺼집어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짜낸다라는 표현과도 되게 동일한 부분인데 생각을 좀 더 꺼낸다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작업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책상을 구경하는 것입니다.